이 트럼프 대통령의 에펙 불참은 사실상 가지고 올 쓰나미가 중국도 감당이 불감당하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트럼프 또 큰 거 한 방 터뜨렸는데요. 세계가 다시 한번 무역 전쟁의 경량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대규모 관세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려고 한다면 미국은 곧바로 대규모 관세 인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 발언이 단순한 경고는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의 본질이 더 이상 제품 가격 경쟁이 아니라 전략 자원 통제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선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회담을 전격 취소하겠다라고 운운했습니다. 에이펙 불참을 선언한 것인데요. 이로써 한국이 에이펙 회의를 주최하는 주최국으로서 사실상 패싱된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요, 트럼프와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는 희망 섞인 브리핑은 처참하게 무너진 겁니다. 아니면 애초에 이재명은 트럼프의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트럼프는 단호합니다. 중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나는 한국 에펙에도 가지 않겠다. 못 박았습니다. 한국과 이재명 정부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자, 이 사태의 충격은요,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미국과 중국 협상이 곧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으나 트럼프의 선언으로 거품이 꺼졌습니다. 이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라는 말이 시장에 공공연히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죠. 관세 전쟁은요, 단순한 경제전 아니라 자유대 전체주의의 충돌입니다. 미국은요, 자유무역의 이름으로 방어하고 있고 중국은 전략 자원의 무기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돌 속에 한국은 어떻게 버틸지, 이재명 정권은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우파 플랫폼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전쟁 선언에 트럼프의 무기는 관세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는요,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를 히토류로 인질을 잡고 있다. 미국은 관세로 대응하겠다. 히토류는요, 전기차, 반도체, 미사일 방어체계, 초정밀 센서 등의 이 첨단 산업의 혈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이 히토류의 세계 공급량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48.4%가 중국 땅에 있고요, 생산량의 68.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광산이 풍부하고요, 다양한 희귀 금속 자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1970년도 이후에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산업 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 집권적 통제가 가능한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가지고 히토류 채굴, 정제, 가공, 유통 등 전 과정에서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중국은요, 환경 규제가 느슨하죠. 북한이 방사능 유출에 주민들이 죽어나가도 신경 안 쓰듯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토류를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오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주민들 반발해봤자 그냥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사회적 구조 덕분에 고오염 산업을 대규모로 추진할 수 있었죠. 사실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다들 히토류 광산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채굴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깨시민 놀이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광산이 폐쇄되기도 했죠. 그게 그대로 어디로 중국으로 옮겨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국 기업들은요, 해외 히토류 광산과 정제 시설까지 돈으로 다 끌어당겼습니다. 그렇게 인수하면서 글로벌 공급망까지 장악해 버렸다라는 거죠. 자, 중국이 히토류에 대해서 장악하기까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싼 값으로 시장에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산 히토류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중국산 히토류가 시장에 장악하고 있는 동안에 중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외에 있는 광산들을 사들이고 해외에 있는 정제 회사들을 사들이고 그렇게 중국이 장악한 다음에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히토류 시장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시장 가격 결정권을 쥐고 공급 조절 능력까지 확보해 버렸기 때문에 뭐냐? 끝판대장이 됐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중국은요,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90%를 장악하게 된 겁니다. 압도적인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이것을요, 전략 자원의 무기화로 간주했고요, 중국의 수출 규제에 맞서가지고 히토류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다음 수는 더욱더 강경한데요. 시진핑과의 회담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에이펙 회의도 보이콧하겠다라고 밝혀버렸죠. 자, 이거는 단순한 협박 아닙니다. 중국과의 전면 충돌 신호입니다. 미국 증시 바로 반응하죠. 나스닥 S&P 500이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국 관련된 기술주는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이 사태는요, 전 세계 시장을 휘청이게 하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글로벌 증시는요, 지금까지 만약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낙관론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허상 위에 떠 있었죠. 그런데 트럼프의 이렇게 강경 발언으로 이제 그 허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기대는 실종되고 불확실성만 남게 된 거죠. 자, 트럼프는요, 자신의 플랜대로 가는 겁니다. 미국 증시의 출렁임에 아무 반응하지 않는 거죠. 이재명처럼 뭐 코스피 5천 뭐 이것을 공약으로 걸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자, 트럼프는요, 중국의 독점을 깨고 일본을 주저앉혔던 플라자 협상 때처럼 중국의 두 날개를 부러뜨리는 것이 트럼프 2기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는요, 2주 뒤에 한국에서 열리는 에펙에 대해서 뭐 예정이었으나 뭐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트루스 소셜에 던졌습니다. 6년 만에 미국과 중국의 대면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거죠. 사실상 이번 경주 에펙의 최대 관심사는요, 이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이가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 꼽살이 껴가지고 이재명이가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고 이 화면에 얼굴 좀 내보려고 일정을 막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최악의 경우 트럼프 시진핑 방안 무산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된 거죠.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쪽 면에서 해석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에펙 불참에 대한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추후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특유의 압박 전술이다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게 한 번은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1기 때 2018년도에 싱가포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 취소한다라고 발표했다가 이틀 만에 입장을 거둬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펙 불참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다시 되돌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또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에펙 불참은 사실상 가지고 올 쓰나미가 중국도 감당이 불감당하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2005년 부산에서 에펙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에이펙이 주체가 되지만 이 흔치 않는 외교적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여파와 외교 좌표의 부재, 그리고 전략 부재로 인해서 이재명의 외교 한계를 완벽하게 드러낸 거죠. 진짜 트럼프 대통령 안 온다. 그러니까 진짜 중국의 시진핑도 안 온다. 그렇게 되면요, 이 빅 이벤트 사이에 껴가지고 주최국은 에펙, 한국인데 주변국의 일정 때문에 이 에펙이 종속돼 버린 거면 이재명은 기회의 장이 아니라 외교의 위기로 기록되는 거죠. 그냥 다 때려치워라 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까는 방법도 참 창의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짱이라고 외치고 싶은데요. 제대로 후드로 까인 이재명 그 자리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131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김영일TV였습니다.